장군님, 데이터 좀 주십시오. 세계가 지금 간절히 부탁하고 있습니다. 반년 전만 해도 미국 전문가들은 조롱했죠. 한국 무기로 전쟁을 해? 그런데 2025년 12월 태국과 캄보디아 전쟁. 세계는 단언했습니다. 사흘도 못 버틴다. CNN이 예측했죠. 훈련기론 불가능하다. 그런데 20일 만에 휴전. 펜타곤이 긴급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동남아 방산 시장이 뒤집혔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1월의 첫 주말은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세계는 아직도 동남아에서 일어난 믿기 힘든 전쟁에 대한 궁금증으로 가득합니다. 태국은 왜 한국 무기로 무장했을까? 오늘의 이야기는 한 나라의 진심이 다른 나라의 생존이 된 이야기. 훈련기가 전쟁을 이긴 이야기입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2년 전 그들은 웃었습니다. 한국 무기로 전쟁을 하겠다고? 1년 전 그들은 무시했습니다. 태국이 실험실이 됐네? 그런데 지금 새벽 2시 그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간절하게 작전 데이터를 공유해 주실 수 있습니까? 우릴 조롱하던 그 나라, 지금 10배의 예산을 들고 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통화를 끝내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저는 프라윳 탐마차입니다. 태국 합동참모본부 고문이죠. 계급장을 떼기 전엔 공군 중장이었어요. 방콕에서 태어나 공군사관학교를 나왔고 미국에서 유학도 했습니다. 40년 넘게 군복을 입었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긴 밤은 2025년 12월 27일이었습니다. 휴전협정이 체결된 바로 그날 밤이었죠. 새벽 2시 37분. 침대 옆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국가번호는 필리핀. 발신자 이름을 보는 순간 숨이 멎었어요. 카를로스 산체스. 필리핀 공군 부참모장이었습니다. 6개월 전 방콕 국제방산전시회에서 만났을 때 그는 제게 이렇게 말했죠. 중장님 한국 무기요? 글쎄요. 우린 검증된 걸 선호하거든요. 그의 웃음 뒤엔 무시가 숨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휴전 하루 만에 저는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산체스 장군, 탐마차이 장군님,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6개월 전과 완전히 달랐어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국 무기, 작전 데이터를 공유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20일간의 전쟁이 끝난 지 겨우 하루. 아직 전선의 화약 냄새도 가시지 않았는데 그들은 벌써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어떤 데이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교전 기록, 정비 주기 탄약 소모율, 그리고 그가 잠시 멈췄습니다. KGB 유도 폭탄의 실전 명중률이요. 저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건 단순한 정보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20일 동안 피로 증명한 모든 것이었습니다. 장군님 솔직히 말씀드리죠. 우리 의회가 난리예요. 산체스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우린 지금 F-16을 48대 주문했는데 납기가 4년이래요. 4년이요. 그의 절박함이 전화기 너머로 느껴졌습니다. 태국은 KGB를 실전 배치했고 20일 만에 전쟁을 끝냈지 않습니까? 저는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지난 2년이 스쳐 지나갔어요. 세상은 우릴 비웃었습니다. 훈련기 수준의 전투기로 뭘 하겠다는 거야. 태국 공군이 실험실이 됐네. 미국 군사 전문가들은 우릴 조롱했죠. 중국은 외교 채널을 통해 압박했고요. 심지어 우리 내부에서도 반대가 심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가지를 보고 있었습니다. 시간. 전쟁은 기다려주지 않으니까요. 장군님? 산체스의 목소리가 저를 현실로 끌어냈습니다. 데이터 공유가 가능한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방콕의 새벽은 아직 어두웠어요. 하지만 어딘가에선 이미 해가 뜨고 있었습니다. 장군님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6개월 전 장군님은 한국 무기를 검증되지 않았다고 하셨죠. 침묵.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산체스가 길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닙니다. 태국이 증명했으니까요. 그 한마디에 모든 게 정리됐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었어요.
숫자가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K9 자주포 54문, K39 천무 다연장 로켓 18기, 그리고 KGGB 유도폭탄, 그리고 세계가 무시했던 한국의 TOC 훈련, 전투기. 이 무기들이 20일 동안 보여준 건 성능이 아니었습니다. 약속이었죠. 한국이 우리에게 한 약속. 그들은 지켰어요. 하루도 어기지 않고. 2025년 12월 3일, 캄보디아가 국경을 넘어왔을 때 진짜 시험이 시작됐습니다. 중국제 VT4 전차 120대, 중국제 드론 편대, 그리고 HQ-9 방공미사일. 세상은 또 말했죠. 태국은 3일도 못 버틸 거야. 하지만 3시간 만에 전세는 뒤집혔습니다. F-16 편대가 하늘을 가르며 정밀 타격을 시작했고 K9 자주포가 국경선을 따라 포문을 열었어요. KGGB 유도폭탄은 오차 3m 이내로 목표물을 제거했습니다. 탄착률 97%. 전쟁 역사에서도 보기 드문 수치였죠. 20일 후 캄보디아는 휴전을 요청했습니다. 우리 인명피해는 그들의 5분의 1 수준이었어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정확성. 한국 무기는 헛된 총알을 쓰지 않았거든요. 장군님. 산체스가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국방장관이 직접 예산을 승인했습니다. 이전 계획의 10배예요. 10배. 그 말이 주는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태국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훈련 체계 정비 매뉴얼. 작전 데이터 전부요. 저는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그날 새벽 저는 깨달았어요. 전쟁은 총알로 끝나지 않는다는 걸. 전쟁은 시간을 지킨 자가 마무리한다는 걸.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바로 그 순간에 서 있다는 걸. 장군님, 답변은 내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탐마차이 장군님.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어요. 2년 전 한국을 선택했을 때 세상은 우릴 미쳤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들이 우리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어요. 간절한 목소리로. 떨리는 마음으로. 그날 새벽 전화를 건 건 그들이었지만 전화를 받을 자격은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한국이 우리에게 판 건 무기가 아니었어요.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으로 우리는 생존을 샀고 지금은 그 시간을 나눌 차례가 됐죠. 새벽 3시. 저는 국방장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필리핀의 요청 검토가 필요합니다. 답장은 5분 만에 왔어요. 내일 오전 회의를 소집하겠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2년 전의 결단이 지금 역사가 되고 있었습니다. 한 나라의 선택이 다른 나라의 희망이 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시작엔 한국이 있었습니다. 성능이 아니라 약속을 판 나라, 무기가 아니라 시간을 판 나라. 그들의 진심이 아시아의 질서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태국이 한국 무기를 사들이기 시작한 건 2023년으로 거슬러 갑니다. 그때 우리는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국경에선 캄보디아와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중국제 전차가 국경 너머로 배치되고 있었죠. 우리 공군 전력은 낡아 있었습니다. F-16AB 12기. 평균 기령 30년이 넘었어요. 부품은 구하기 어려웠고 가동률은 60%를 겨우 넘었습니다. 국방 예산은 빠듯했죠. 신형 전투기를 사려면 10년은 허리띠를 졸라매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있었어요. 우리는 강대국들 사이에 끼어 있었습니다. 미국은 동맹이었지만 압박도 심했어요. 중국은 최대 무역국이었지만 군사적 위협이기도 했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해도 다른 쪽의 반발이 따라왔죠. 2023년 3월. 그날도 방콕은 뜨거웠습니다. 국방부 회의실 에어컨이 돌아가고 있었지만 열기는 가시지 않았어요. 테이블 위엔 3개의 제안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미국, 중국 그리고 한국. 우리는 선택해야 했죠. 국방장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탐마차이 중장 솔직히 말해보게. 자네 생각은 어떤가? 저는 3개의 서류를 천천히 넘겼습니다. F-16V. 한 대당 8천만 달러 납기 48개월. J-10. 한 대당 6,500만 달러 납기 36개월. 그리고 TO-10TH. 한 대당 2,500만 달러 납기 12달. 숫자는 명확했습니다. 하지만 회의실 공기는 무거웠어요.
중장님, T-50은 훈련기 아닙니까? 젊은 공군 대령이 물었습니다. 우리에겐 제대로 된 전투기가 필요합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T-50TH는 고등훈련기였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다른 걸 보고 있었습니다. 대령, 이 기체 무장 가능한 거 알고 있나? 네. 하지만 공대지 미사일 유도 폭탄, 기총 다 탑재할 수 있어. 저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훈련기지만 전투기로도 쓸 수 있다는 얘기지.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대령 전쟁은 언제 올까? 그야 알 수 없죠. 맞아. 알 수 없어. 저는 서류를 덮었습니다. 48개월 뒤에 전쟁이 오면 우린 어떡하지? 침묵이 흘렀습니다.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저는 그때를 기억했어요. 예산이 삭감되고 부품 주문이 취소됐습니다. 우리 편대는 작전을 포기해야 했죠. 그때 동료 조종사 한 명이 추락했습니다. 기체 결함이 아니었어요. 부품이 없어 서정비를 못했던 거였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배웠습니다. 최고의 무기보다 제때 오는 무기가 낫다는 걸. 장관님. 저는 한국 제안서를 집어 들었습니다. 이 나라는 우리에게 성능을 팔지 않았습니다. 날짜를 팔았어요. 날짜? 네. 12달 안에 실전 배치하겠다는 약속이죠. 국방장관이 미간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중장, 훈련기로 전쟁을 하겠다는 건가? 훈련기지만 무장은 됩니다. 제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겐 시간이 없어요. 국경 긴장은 매일 높아지고 있고 우리 전력은 낡아가고 있습니다. 조종사, 훈련은? 그게 핵심입니다. 저는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T-50으로 조종사를 훈련시키면서 동시에 실전 무장 운영까지 익힐 수 있어요. 일석이조죠.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처한 현실을. 태국은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았습니다. 미국 무기는 비쌌고 중국 무기는 신뢰할 수 없었죠. 그래서 우리에겐 제3의 길이 필요했어요. 한국은 중립적입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미국도 중국도 아닌 우리와 같은 처지를 겪었던 나라죠. 그들은 우리를 이해합니다. 국방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한국과 협상을 진행하게. 2023년 3월 15일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T-50TH 12기, 총액 3억 달러, 납기 12달.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제대로 잠을 잤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세상이 바뀌어 있었어요. 신문 헤드라인이 터졌습니다. 태국 공군, 훈련기로 전쟁 준비? 한국 무기 도입. 실험적 선택인가, 무모한 도박인가? 미국 군사 전문가들이 논평을 쏟아냈습니다. 태국이 실험실이 됐다. T-50은 훈련기일 뿐이다. 소셜미디어는 더 가혹했어요. 조롱과 비난이 넘쳐났습니다. 하지만 진짜 압박은 따로 있었습니다. 사흘 후 미국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탄마차의 중장인 잠깐 뵙고 싶습니다. 미국 무관이 저를 불렀어요. 그의 표정은 딱딱했습니다. 중장님, 한국과의 계약건 재검토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F-16V를 특별 가격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동맹국 우대 조건으로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계약은 완료됐습니다. 하지만 중장님,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훈련기로 전쟁을 대비하신다는 건 우리가 아닙니까? 훈련기지만 무장은 됩니다. 저는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그리고 12달이면 됩니다. 당신의 전투기는 4년이 걸리죠. 침묵. 일주일 뒤엔 중국 측에서 움직였습니다. 중국 국방부 대표단이 방콕을 방문했어요. 태국의 선택을 존중합니다만. 중국 장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과의 협력이 우리 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길 바랍니다. 양쪽의 압박 속에서 우리는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더 힘든 건 내부였어요. 공군 내부에서 반발이 터져 나왔습니다. 중장님, 이건 너무 위험합니다. 베테랑 조종사들이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훈련기로 전쟁을 해야 한다고요? 믿어보세요. 저는 그들을 설득했습니다. 한국은 약속을 지키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기체는 생각보다 강해요. 약속이요? 중장님, 이건 전쟁입니다. 그들의 말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저도 두려웠으니까요.
밤마다 잠을 설쳤습니다. 만약 한국이 약속을 못 지키면? 만약 기체가 실전에서 제 역할을 못하면? 수많은 만약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깨달았어요. 1997년 그날 제가 동료를 잃었을 때 그건 무기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시간의 문제였어요. 제때 오지 않은 부품, 제때 이뤄지지 않은 정비. 전쟁은 최고를 원하지 않습니다. 전쟁은 제때를 원해요. 그래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의 12달이 미국의 48개월보다 낫다고. 2023년 5월 한국 카이 대표단이 방콕을 방문했습니다. 그들은 서류 가방 대신 생산 일정표를 가져왔어요. 중장님, 저희는 약속을 지킵니다. 한국 엔지니어가 말했습니다. 12달 안에 첫 기체를 인도하겠습니다. 그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장사꾼의 눈이 아니었어요. 장인의 눈이었습니다. 믿어주십시오. 저희에겐 납기보다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 한마디가 제 확신을 굳혔습니다. 세상은 우릴 미쳤다고 했습니다. 언론은 우릴 조롱했고 전문가들은 우릴 비웃었죠. 강대국들은 우릴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역사는 늘 먼저 미친 자들의 편이었다는 걸. 누군가는 첫 번째가 돼야 한다는 걸. 2023년 5월 20일 저는 조종사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중장님, 훈련기로 성공할 수 있을까요? 젊은 조종사가 물었습니다. 훈련기지만 무장은 된다. 저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그리고 시도하지 않으면 영원히 모를 겁니다. 그날 우리는 결단했습니다. 조롱 속에서 도압박 속에서도 한국을 믿기로, 약속을 믿기로, 그리고 우리 자신을 믿기로. 시계는 째깍거리기 시작했습니다. 12달의 카운트다운이 세상은 우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비웃는 눈으로.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었어요. 이 선택이 동남아시아의 미래를 바꿀 거라는 걸. 2023년 7월 저는 인천공항에 내렸습니다. 한국은 처음이었어요. 태국 국방부 실사단 5명과 함께였죠. 우리의 목적지는 경상남도 사천, 카이 본사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사천까지 차로 5시간. 창밖으론 산과 강이 펼쳐졌어요. 좁은 땅에 빼곡히 들어선 도시들. 터널을 지날 때마다 또 다른 산업단지가 나타났습니다. 중장님, 이 나라 참 특이하네요. 옆자리의 대령이 말했습니다. 어딜 가도 공장이 보여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한국은 멈추지 않는 나라 같았어요. 오후 4시 사천에 도착했습니다. 카이 한국항공우주산업 정문 앞 거대한 경납고들이 줄지어 서 있었죠. 어서 오십시오. 탐마차이 중장님. 한국 측 안내자가 우릴 맞았습니다. 먼저 조립 라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경납고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생산 라인. 사람들이 개미처럼 움직이고 있었어요. 기체동체가 천천히 라인을 따라 이동했습니다. 한 구간씩 지날 때마다 부품이 붙고 형태가 갖춰졌죠. 저기 보이시는 게 T50 조립 라인입니다. 안내자가 설명했습니다. 한 달에 3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3기. 그 말이 실감나지 않았어요. 훈련기를 만드는 게 자동차 찍어내듯 보였으니까요. 저희는 3교대로 돌아갑니다. 라인은 24시간 멈추지 않아요. 저는 작업자들을 바라봤습니다. 헬멧을 쓴 엔지니어들이 기체 아래를 기어다니며 볼트를 조였습니다. 정밀 계측기를 든 검사원들이 틈새를 측정했죠. 모두가 집중하고 있었어요. 잡담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중장님, 저 기체가 태국으로 갈 첫 번째 호기입니다. 안내자가 가리킨 곳엔 거의 완성된 기체가 있었습니다. 꼬리날개에 태국 국기 마크가 선명했어요. 이 녀석이요? 저는 다가가서 동체를 만졌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 하지만 그 안에 누군가의 땀이 스며 있었죠. 내다음 달 무장 시스템 장착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 달 시험 비행이고요. 무장 시스템이요? 네. TOCTH는 훈련기지만 완전 무장이 가능합니다. 안내자가 설명했습니다. 공대지 미사일 유도 폭탄 20mm 기총까지 탑재됩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훈련기 맞나 싶을 정도였어요. 납기는 지켜질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솔직히 반신반의했어요.
안내자가 웃었습니다. 중장님, 저희는 약속 못 지킬 날짜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 말에 무게가 실렸습니다. 장담이 아니었어요. 자부심이었죠. 오후 5시, 우리는 한화 디펜스 공장으로 이동했습니다. K9 자주포 생산 라인이었어요. 역시나 거대한 규모였습니다. 1년에 120문을 생산합니다. 한화 측 담당자가 설명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라인에서 태국 주문분 54문이 나갑니다. 54문. 그 숫자가 현실로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라인 위에 놓인 포신. 아직 도색도 안 된 차체. 하지만 모든 게 정확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중장님, 잠깐 이쪽으로 오시겠습니까? 담당자가 우리를 한 구역으로 안내했습니다. 품질 검사실이었어요. 거기엔 완성된 포신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태국 납품분 첫 번째 포입니다. 그가 포신을 쓰다듬었습니다. 이 녀석 하나 만드는데 19번의 검사를 거칩니다. 19번이요? 네. 하나라도 기준 미달이면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요. 그의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우리 제품엔 타협이 없습니다. 저녁 7시. 실사단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사천 시내의 한 식당이었어요. 피곤한 하루였지만 모두의 표정이 밝았습니다. 중장님, 저 사람들 진짜네요. 대령이 말했습니다. 장난이 아니던데요. 그러게 말이야.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의 공장은 기대 이상이었어요. 아니 기대를 뛰어넘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숙소로 돌아오는 길. 차창 밖을 보다가 저는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카이 공장. 불빛이 환하게 켜져 있었어요. 저기 아직도 일하나 봐요. 운전기사가 말했습니다. 저 공장은 밤에도 돌아가요. 3교대거든요. 저는 창문을 내렸습니다. 밤 공기 속에 서기계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어요. 라인이 돌아가는 소리. 용접 불꽃이 튀는 소리. 저 안에서 누군가는 지금도 일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태국을 위해. 약속을 위해. 중장님 괜찮으세요? 대령이 물었습니다. 괜찮아. 저는 창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뛰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호텔 창문으로 멀리 공장 불빛이 보였어요. 새벽 2시에도 4시에도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다시 카이를 찾았습니다. 이번엔 엔지니어링 센터였어요. 여기서 설계와 시험을 합니다. 안내자가 설명했습니다. 벽면엔 설계도가 빼곡했습니다. 컴퓨터 화면마다 3차원 모델링이 돌아가고 있었죠. 저 사람이 태국 프로젝트 총괄 엔지니어입니다. 안내자가 한 남자를 가리켰습니다. 40대 중반쯤 돼 보이는 엔지니어였어요. 안녕하십니까. 그의 말에 자신감이 묻어났습니다. 그런데 엔지니어님,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누군가는 지금도 볼트를 조이고 있었고 창밖으론 한국 땅이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피곤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힘이 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국방부 회의실. 저는 보고했습니다. 한국은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반드시 해낼 겁니다. 장관이 물었습니다. 근거가 있나? 네, 제 눈으로 봤습니다. 저는 사천의 불빛을 떠올렸습니다. 저 사람들은 야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약속으로 일하고 있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죠. 한국이라는 나라. 우리가 선택한 그 나라는 진짜였습니다. 2025년 12월 3일. 새벽 4시 15분.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돈모항 공군기지 전체가 깨어났어요. 중장님, 캄보디아군이 국경을 넘었습니다. 당직사관이 뛰어왔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죠. 규모는? VT4 전차 120대, 장갑차 200대, 그리고 그가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중국제 드론 편대가 국경 상공을 선회하고 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드디어 왔구나. 우리가 두려워하던 그 순간이 작전실로 뛰어갔습니다. 벽면의 스크린엔 실시간 위성 영상이 떠 있었어요. 빨간 점들이 국경선을 넘어 남하하고 있었습니다. 적 전차 부대에 추속 4km로 진격 중. 정보장교가 보고했습니다. 예상 도착 지점은 아란야프라테 시가지. 약 3시간 후입니다. 3시간.
그 짧은 시간 안에 우리는 결정해야 했어요. T-50 편대, 긴급 출격 준비. 제가 명령을 내렸습니다. K9 포대, 즉시 전개 위치로 이동, 작전실이 술렁였습니다. 모두가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T-50, 훈련기, 그 기체로 진짜 전쟁을 해야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새벽 5시. 경납고 앞, 조종사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12명. 모두 20대에서 30대 초반의 젊은 얼굴들이었죠. 들어라. 저는 그들 앞에 섰습니다. 오늘 너희가 타는 건 훈련기다. 어떤 이들은 이 기체를 믿지 않았어. 조종사들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이 기체엔 무장이 있다. 그리고 너희의 실력이 있지.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출격하라. 그리고 돌아와라. 네, 중장님. 그들의 목소리가 경납고에 울렸습니다. 새벽 5시 45분. T-50 12기가 이륙했습니다. 엔진 소리가 하늘을 갈랐어요. 저는 활주로 끝에 서서 지켜봤습니다. 한 대두 대세대 모두가 완벽하게 이륙했죠. 훈련기지만 지금은 전투기였습니다. 국경상공, 적 전차부대가 보였습니다. VT-4 120대, 중국이 자랑하는 주력 전차였어요. 레드원, 목표물 확인, 편대장의 무전이 들렸습니다. 공대지 미사일 발사 준비, 공대지 미사일. 훈련기에 달린 무기였지만 지금은 생존의 도구였습니다. 발사, 미사일이 날아갔습니다. 1초, 2초, 3초. 그리고 섬광. 지상에서 불기둥이 솟아올랐어요. 명중. 적, 전차 2대 격파, 레드2. 이어서 공격. 편대가 차례로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하나, 둘, 셋. 목표물이 맞았어요. 훈련기가 해내고 있었습니다. 작전실에서 저는 스크린을 응시했습니다. 빨간 점들이 하나씩 꺼지고 있었어요. 적, 전차가 파괴되고 있었습니다. T-50 편대. 명중률 85%. 참모가 외쳤습니다. 훈련기 맞습니까?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통했다. 한국 기체가 통하고 있었어요. 새벽 6시 30분. 국경지상. K9 자주포 쉰내문이 포문을 열었습니다. 사격자원 입력 완료. 포병 지휘관이 외쳤습니다. 발사. 쾅쾅쾅. 54개의 포구에서 불꽃이 튀었어요. 포탄이 하늘을 가르며 날아갔습니다. 20초 후. 국경 너머에서 폭발음이 들렸죠. 명중 확인. 적 장갑차 7대 파괴. 재장전. 2차 사격 준비. K9은 쉬지 않고 포탄을 토해냈습니다. 분당 6발. 쉰내문이 동시에 쏘니 분당 324발이었어요. 적진은 순식간에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중장님, 적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정보장교가 보고했습니다. 진격 속도가 절반으로 떨어졌어요. 저는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버티고 있었어요. 우리가 오전 7시 전투 시작 3시간 적전차 120대 중 40대가 파괴됐습니다. 장갑차 200대 중 65대가 격파됐죠. 우리 피해는 경장갑차 3대, 인명 피해 5명, 적의 20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중장님, 적이 후퇴하기 시작했습니다. 참모가 외쳤습니다. 스크린 속 빨간 점들이 북상하고 있었어요. 후퇴. 그들이 물러가고 있었습니다. 추격하지 마라. 제가 명령했습니다. 국경선을 지켜라. 더 이상 남하를 허용하지 마라. 네. 중장님, 오전 9시 첫 번째 교전이 끝났습니다. T-50 편대가 귀환했어요. 12기 모두 한 대의 손실도 없었습니다. 활주로에 내린 조종사들은 헬멧을 벗었습니다. 땀으로 범벅이 된 얼굴. 하지만 모두가 웃고 있었어요. 중장님 해냈습니다. 편대장이 달려왔습니다. 이 기체 훈련기 맞아요? 제가 원하는 대로 다 움직여줬습니다. 부상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저는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가슴이 벅찼습니다. 훈련기가 전쟁을 이기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 국방부 긴급 브리핑. 전 세계 언론이 몰려들었습니다. 태국군이 3시간 만에 적의 진격을 저지했다고? 어떻게 가능하지?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국방장관이 단상에 올랐어요.
오늘 새벽 캄보디아군이 국경을 침범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우리 군은 신속히 대응했고 3시간 만에 적의 진격을 완전히 저지했습니다. 무슨 무기를 사용했습니까? 기자가 물었습니다. 한국산 T-50 고등훈련기와 K9 자주포입니다. 회장이 술렁였습니다. 훈련기라고요? 네, 정확합니다. 장관이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한국 T-50의 무장 능력과 신뢰성이 오늘 승리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세계 뉴스가 터졌습니다. 태국 훈련기로 전쟁 승리 T-50 실전 증명. 다 물었습니다. 비웃던 전문가들이 분석에 나섰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사천의 그 불빛, 밤새 돌아가던 그 라인. 약속 못 지킬 날짜는 말하지 않습니다. 라고 약속된 시간, 제때에 도착했으니까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한국하이 김재훈 엔지니어였어요. 중장님,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2025년 12월 28일, 휴전 다음 날, 저는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탐마차이 중장님, 어서 오십시오. 한국 국방부 관계자가 저를 맞았습니다. 오후 2시 입구에 섰습니다. 있었어요. 기념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첫 번째 전시실, 6.25 전쟁관이었어요. 벽면에 흑백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설명판에 적혀 북한군 남침. 다음 사진, 유엔군 참전구 깃발이 펄럭이고 있었어요. 미국, 영국, 터키, 태국, 우리도 있었습니다. 태국군 6,200명 파병, 설명판을 읽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70년 전 우리 선배들이 이 땅을 도왔구나. 그리고 지금 그 나라가 우리를 돕고 있었습니다.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전쟁의 흔적들이 이어졌어요. 부서진 헬멧, 총탄 자국 난 군복, 전사자 명단, 전사자 62만 명, 민간인 사망 75만 명, 총 사망자 137만 명. 숫자가 현실감 없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137만 개의 삶이 있었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어요. 한 구석에 작은 전시물이 있었습니다. 전쟁 중 무기 지원 내역, 미국이 보낸 탱크와 비행기 목록. 하지만 눈에 띄는 문구가 있었어요. 보급 지연으로 인한 작전 실패 다수, 부품, 부족으로 가동률 저하.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우리와 똑같았어요.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때 우리가 겪었던 그 상황, 한국도 겪었던 거였습니다. 70년 전에 중장님, 옆에서 한국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이쪽으로 오시겠습니까? 다음 전시실. 제목이 재건과 부흥이었어요. 흑백 사진들이 컬러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폐허 위에 세워지는 건물들, 공장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연기. 1963년 첫 수출 계약, 1973년 고속도로 개통, 1988년 서울올림픽. 사진들이 빠르게 흘러갔어요. 폐허가 도시로 변했습니다. 가난이 번영으로 바뀌었죠. GDP 20년 만에 10배 증가, 세계 경제 순위 10위. 그 숫자들이 주는 의미가 이제 달랐습니다. 단순한 성장이 아니었어요. 생존이었습니다. 마지막 전시실. 대한민국 방위산업하이 T-50 모형이 전시돼 있었습니다. K9 자주포 축소판. 그리고 벽면의 문구. 우리는 다시는 무기가 없어 죽지 않는다. 그 한 줄이 모든 걸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래 그 앞에 서 있었어요. 왜 한국이 그렇게 진심이었는지, 왜 납기를 목숨처럼 지키는지, 왜 밤새 공장을 돌리는지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기억하고 있었어요. 무기가 늦게 와서 죽어간 사람들을, 부품이 없어서 쓸모 없어진 전차들을,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무너진 전선들을. 그래서 그들은 약속을 지키는 거였습니다. 누군가의 생명이 걸려 있으니까요. 기념관을 나왔을 때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어요. 중장님, 어떠셨습니까? 한국 관계자가 물었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저는 천천히 답했습니다. 당신네 나라가 왜 방산의 진심인지.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 할아버지 세대가 겪은 일입니다. 무기가 없어서 죽는 게 어떤 건지 저희는 압니다.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팝니다. 무기를. 하지만 죽음은 팔지 않습니다. 저는 그 말에 무게를 느꼈습니다. 한국은 무기를 팔지만 전쟁을 팔지 않는 나라였어요. 기술을 팔지만 침략을 팔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그들의 방사는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생존의 기록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국방부 회의실. 한국과 태국 관계자들이 모였습니다. 이번 전쟁에서 T-50의 활약은 놀라웠습니다. 한국 국방부 차관이 말했습니다. 실전 데이터를 공유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당신들이 우릴 도왔으니까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빌딩들이 햇살을 반사하고 있었어요. 70년 전엔 폐허였던 그곳. 지금은 세계 10위 경제대국의 수도였습니다. 중장님 점심 식사하시겠습니까? 아니요. 혼자 있고 싶습니다. 저는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머릿속에 지난 이틀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전쟁기념관의 사진들, 137만 명의 이름, 다시는 무기가 없어 죽지 않는다는 문구, 그리고 사천공장의 불빛, 밤새 돌아가던 그 라인. 모든 게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방사는 산업이 아니었어요. 약속이었습니다. 다시는 무기가 없어 죽지 않겠다는 약속. 다시는 늦은 보급으로 전우를 잃지 않겠다는 약속. 그 약속이 지금 태국을 살리고 있었습니다. 저녁 6시. 김재훈 엔지니어가 호텔로 찾아왔습니다. 중장님, 저녁 식사 같이 하시죠. 우리는 근처 식당에 앉았어요. 김 선생.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이 일을 합니까? 그가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제 할아버지가 전쟁터에서 돌아가셨어요. 총에 맞아서가 아닙니다. 부상을 입었는데 의료 물자가 없었대요.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집안은 다짐했습니다. 필요한 건 반드시 제때 만들자고. 그게 3대째 이어지고 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진심이 이해됐으니까요. 중장님, 김재훈이 제 눈을 바라봤습니다. 태국이 우리 기체로 살아남았다는 소식 들었을 때 울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바랐던 일이 이루어진 거니까요. 그날 밤 저는 오래 잠들지 못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 그들의 강철은 복수의 산물이 아니었습니다. 생존의 기록이었어요. 그리고 그 기록이 지금 다른 나라의 생존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전쟁을 겪은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전쟁을 수출하지 않는 나라였어요. 그들은 무기를 팔지만 죽음을 팔지 않았습니다. 평화를 팔고 있었어요. 살아남을 시간을. 2025년 12월 30일 휴전 닷새째 방콕 국방부 회의실은 긴장으로 가득했습니다. 테이블 위엔 2개의 공문이 놓여 있었어요. 하나는 미국 대사관에서, 하나는 중국 대사관에서. 중장님, 이거 심각합니다. 국방장관이 미국 공문을, 중국 측은 더합니다. 외교부 차관이 중국 공문을 펼쳤습니다. 한국 무기 추가 도입 시 경제협력 축소 가능성 언급했어요. 저는 두 공문을 번갈아 봤습니다. 양쪽의 메시지는 같았어요. 우리 편이 되든지 아니면 대가를 치르든지. 그때 전화가 산체스 장군 지금 상황이 압니다. 미국이 압박하고 있죠. 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장군님, 우리도 태국처럼 살아남고 싶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틀 후 말레이시아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우리도 T-50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밤늦게까지 회의가 이어졌습니다. 중장님, 미국과 중국을 동시에 건드릴 순 없습니다. 국방부 차관이 말했습니다. 우리 경제가 위험해집니다. 하지만 필리핀과 말레이시아를 외면하면? 제가 물었습니다. 우리가 이긴 전쟁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국방장관이 미간을 찔렀습니다. 우리 규칙이요? 네. 우리가 전쟁에서 이긴 건 한국 무기 덕분만이 아닙니다. 저는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정비 체계훈련 프로그램, 작전 데이터 통합, 이 모든 게 시스템이었어요. 그 시스템을 나누자는 겁니까? 나누는 게 아닙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혼자 산책을 나갔습니다. 차우프라야 강변. 물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어요.
1997년이 떠올랐습니다. 금융위기 때 우리는 혼자였어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동료 조종사가 죽었죠. 오후 3시, 다시 회의실에 모였습니다. 중장님, 결정하셨습니까? 국방장관이 물었습니다. 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전쟁이 남았어요. 무슨 전쟁입니까? 규칙을 만드는 전쟁입니다. 저는 테이블을 두드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손 놓으면 아시아는 영원히 강대국 규칙에 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움직이면 우리 규칙을 만들 수 있어요.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위험하지 않습니까? 위험합니다.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기회는 지금뿐입니다. 국방장관이 오래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좋습니다. 계획을 세우십시오. 그날 밤 저는 혼자 작전실에 남았습니다. 벽의 지도를 바라봤어요.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세 나라가 점으로 찍혀 있었습니다. 곧 선으로 이어질 점들. 그 선이 만들 미래. 압박은 계속됐습니다. 미국 무관이 다시 찾아왔어요. 중장님, 신중하시길 바랍니다. 중국 대사관에서도 경고가 왔습니다. 태국의 선택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알고 있었으니까요. 압박은 늘 옳은 길의 반대편에서 온다는 걸. 그리고 우리가 가는 길이 옳다는 걸. 2026년 1월 방콕 국방부 대회의실. 역사적인 회의가 열렸습니다.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세 나라 국방 관계자들이 모였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씁니다.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무기를 사고 파는 관계가 아닌 함께 지키는 관계를 만들겠습니다. 스크린에 프레젠테이션이 떴습니다. ADAP, 아세안 방위 접근 프로그램. 필리핀 산체스 장군이 손을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무기는 팔지 않습니다. 저는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대신 체계를 공유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훈련 프로그램 공동 운영, 정비 허브 공동 구축, 작전 데이터 실시간 공유, 물류, 체계 통합. 말레이시아 대표가 물었습니다.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초기 투자 8억 달러. 저는 숫자를 보여줬습니다. 태국이 4억, 나머지 두 나라가 각각 2억씩 분담합니다. 그 돈으로 뭘 합니까? 방콕의 공동 정비센터를 짓습니다. 저는 설계도를 펼쳤습니다. 한국하이와 한화가 기술자를 파견하고 우리가 함께 운영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장군님, 산체스가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군사협력 이상이네요. 맞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건 질서의 선언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강대국 규칙에만 따르지 않겠다는, 우리도 규칙을 만들 수 있다는 선언이죠. 그날 오후 세 나라는 합의했습니다. ADAP 출범. 이건 거래가 아니었어요. 동맹의 탄생이었습니다. 저는 급하게 다시 한국을 찾았습니다. 이번엔 카이 본사가 아니라 국방부였어요. 탐마차이 중장님, 환영합니다. 한국 국방부 차관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ADAP 소식 들었습니다. 대단하시네요. 한국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기술자 파견과 훈련 프로그램 지원이요. 물론입니다. 차관이 웃었습니다. 저희도 이미 준비 중입니다. 회의실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카이에서 엔지니어 20명 파견, 한화에서 정비 전문가 15명, 훈련 교관 10명, 총 45명의 한국 전문가가 방콕으로 올 예정이었습니다. 중장님, 김재훈 엔지니어가 참석했습니다. 제가 팀장을 맡겠습니다. 김 선생이요? 태국은 이미 제 두 번째 고향입니다. 그가 웃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 제 할아버지가 꿈꾸던 일이에요.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방콕 외곽 공동정비센터 기공식이 열렸습니다.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국방장관이 참석했어요. 한국 대사도 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알립니다. 태국 국방장관이 연설했습니다. 여기 지어질 이 센터는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립을 상징합니다. 삽을 땅에 꽂는 순간
박수가 터졌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사이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세 나라 대표들이 모여 저녁을 먹었습니다. 탄마차이 장군, 산체스가 말했습니다. 장군님이 없었으면 이 일은 불가능했을 겁니다. 아닙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든 겁니다. 하지만 장군님이 시작하셨잖아요. 말레이시아 대표가 말했습니다. 용기를 내셨고 우리도 따라왔습니다. 저는 잔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위하여, 우리의 자립을 위하여 모두가 화답했습니다.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린 전차를 산 게 아니었습니다. 시간을 샀어요. 무기를 공유한 게 아니라 문화를 나눴습니다. 시간을 지키는 문화, 약속을 지키는 문화, 그리고 그 문화가 지금 아시아의 새로운 표준이 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약속이 태국의 용기가 됐고, 태국의 용기가 아세안의 희망이 됐습니다. 이제 질문은 바뀌었어요. 한국 무기로 전쟁을 하겠다고 해서 우리도 한국처럼 할 수 있을까? 조롱은 존경이 됐고 의심은 믿음이 됐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될 겁니다. 새로운 훈련이 새로운 협력이 새로운 약속이. 그리고 그 약속들이 모여 역사가 될 겁니다. 기다린 자는 돈을 잃고 결단한 자는 시간을 얻습니다. 무기는 성능이 아니라 도착입니다. 그리고 신뢰는 약속을 지킨 횟수로 쌓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신뢰 위에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프라윳 탄마차이 장군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건 단순한 무기 수출 성공담이 아닙니다. 한 나라의 진심이 다른 나라의 생존이 된 이야기였죠. 2025년 12월 태국과 캄보디아의 전쟁. 3시간 만에 전세를 뒤집은 건 첨단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약속이었어요. 12달 안에 인도하겠다는 그 약속. 사천 공장에서 밤새 돌아가던 그 라인. 약속 못 지킬 날짜는 말하지 않습니다. 라던 그 눈빛. 그게 전쟁터에서 목숨을 살렸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6.25 전쟁 때 우리가 겪었던 그 시간을. 무기가 없어서, 부품이 없어서, 보급이 늦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는지. 그 아픔을 겪은 나라가 70년 후. 이제 다른 나라에게 제때의 때를 선물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팔고 있어요. 약속을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으로 누군가의 아들이 살아 돌아오고 있습니다. 한국은 전쟁을 겪었지만 전쟁을 팔지 않았습니다. 무기를 만들지, 만주금을 만들지 않았어요. 우리는 평화를 팔고 있습니다. 생존의 시간을. 여러분이 흘렸던 땀 견뎌냈던 배고픔, 일궈냈던 그 기적. 헛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만든 이 나라가 지금 세계에서 약속을 지키는 나라로 불리고 있어요. 한국은 납기를 어기지 않는다. 이게 지금 세계 방산 시장의 상식입니다. 그 상식을 만든 건 바로 여러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약속을 지키고 있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에게 어떤 신뢰를 물려줄 건가요? 프라윳 장군이 말했죠. 기다린 자는 돈을 잃고 결단한 자는 시간을 얻는다고. 여러분의 결단이 돼 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한민국이 지금 세계의 시간을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